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MBC 이지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뉴스 가볼까요? 네, 내년부터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이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네. 지난 금요일 국회 본회의에서요. 선거법 개정안만 통과된 게 아닙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마련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네. 이 대체복무제 입법은요. 지난해 6월에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병역법에 대해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그랬죠. 네. 그러면서 법 개정 시한을 올해 12월 31일로 못 박았었는데요. 연내에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내년 1월 1일부로 효력을 잃게 되는 거였는데 통과가 된 거죠. 그러게요. 자, 그 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군대에 가는 대신에 36개월 동안 교정시설에서 근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현역 복무 기간이 육군 기준으로 지금 21개월인데 내년 1월 1일부터 18개월로 줄어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18개월과 36개월 2배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 공중보건이 그러니까 의사들도 대체복무를 하잖아요. 그 기간은 비슷합니다. 3년 정도 네. 하니까요. 그 좀 구체적인 조건이 나와 있는데요. 교정시설에서 여러 가지 취사, 물품 반입, 배달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하게 됩니다. 출퇴근은 안 되고 합숙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총 들고 훈련하는 것만 빼면 사실 군대 생활과 다를 게 없는 그렇죠. 그런 여건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국방부 관계자는 복무 강도가 현역병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다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군대 가기 싫은 사람의 지원은 좀 걸러내겠다라는 거고요. 사실 이게 혜택이 아니라 총 드는 거 빼고는 모두 같은데 기간이 2배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불이익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이제 군대 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입대 날짜마다 아마 복무 기간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네. 이게 계산 순서가 되게 복잡하던데 네. 아무튼 이제 18개월로 내년부터 정리가 되는 거고요. 네. 네네. 1월 1일부터는 18개월인 겁니다. 육군 기준으로. 네. 네, 정말 순수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만 이런 불이익 같은 상황을 감수하라는 건데 네. 또 아무나 또 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심사위원회를 통과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만 대체 복무역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 심사가 상당히 엄격합니다. 예. 그러니까 종교의 이유가 좀 많지만요. 그거 외에도 평화주의 이런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건들 중에 올해 법원 판단이 나온 8건 중에 7건이 다 유죄였습니다. 한 건만 제외하고. 예. 일부 인권 단체들은요. 36개월이 너무 길어서 여전히 징벌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제인권법에 따르면 대체 복무 기간도 군 복무 기간과 비등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는 얘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만약에 대체 복무까지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랑 똑같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통상 지금은 징역 18개월형에 처해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리면서 대체 복무제가 도입이 된다면 처벌 조항은 이거는 합헌이다. 이거는 기본권 침해를 막을 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네.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거의 이제 마감 시한 앞두고 통과가 되긴 됐군요. 네. 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죠. 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 핵 연료봉 반출을 5년 늦추기로 했는데요. 네. 일본 정부가 이달 초에 후쿠시마 원전의 사용 후 해결료 그리고 미사용 해결료를 2031년까지 모두 반출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네. 한 달도 채 안 됐습니다. 예. 이게 2011년 사고 이후에 처음 나온 반출 로드맵이었는데요. 예. 근데 이게 한 달도 채 안 돼서 5년을 미루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럼 2036년이 됩니까? 그렇죠. 예. 그 이유가 원전 내부에 들어가 봤더니 그러니까 사고 당시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걸로 입었던 1, 2, 3호기의 경우에 1, 2호기는 2023년부터 반출한다는 계획이고 3호기는 올해부터 반출한다는 계획이었거든요. 네. 내부에 들어가 봤더니 상황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거의 뭐 손을 못 댈 지경이었습니까? 그 3호기의 수소 폭발은 5층에서 발생을 했었는데요. 네. 1층에서 2층에 진입할 때부터 이미 방사선량이 시간당 150mS가 측정이 됐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네. 연간 피폭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이거의 150배 달하는 수치. 호. 그러니까 1시간 만에 그렇죠. 1시간 만에 1년의
극복 가능한 한도의 150배가 노출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원래 예정돼 있던 3층에는 진입조차 하지 못하고 2층에서 15분 만에 철수를 했습니다. 글쎄요, 손을 댈 지경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네. 근데 지금 이거 말고 오염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원전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예. 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상황이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오염수 역시 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방사능 피폭량, 오염 정도가 훨씬 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뭐 앞으로 계속 예정대로 오염수 방출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하는 주장이 이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양이 생활 방사능 수준이라는 거예요. 지난 24일에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중국에서 정상회담 가졌잖아요. 네. 이 당시 아베 총리가 데이터를 들고 와서 문 대통령한테 한국의 월성 원전에서 나오는 배출수 여기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양보다 우리 오염수에서 함유된 방사성 물질의 양이 100분의 1 수준이라는 데이터를 제시했다고 어제 산케이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아베가 제시한 배출수와 환경단체가 우려하고 있는 오염수가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좀 사실을 오도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한 건데요. 네. 냉각수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해결류에 직접 닿은 정말 오염도가 심각한 냉각수가 있고요. 빗물이 원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이 빗물이 오염된 오염수, 또 지하수가 원전으로 흘러 들어가서 된 오염수들, 그리고 이런 빗물과 오염수 같은 경우는 원전의 어느 위치까지 노출됐냐에 따라서 네. 방사능 오염 정도도 다르죠. 네. 천차만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어떤 오염수는 방사성 오염이 좀 낮을 수도 있지만 어떤 건 정말 심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문제 없고 지하수도 깨끗하다면 네. 자기부터 한번 마셔보라고 해보세요. 어떻게 할지. 뭐 예정대로 방출을 한다고 하니까요. 근데 네. 이게 사실 우리 정부가 직접 감시할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국제사회의 감시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아무튼 근데 이제 옆에서 문제제기 하지 말아달라는 뜻을 노골적으로 밝힌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완전히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네, 북한이 지난 주말에 토요일과 어제 이틀 연이어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네. 이 전원회의는 국가의 핵심 전력과 정책 노선을 결정하는 최상급 의사결정기구인데요. 네. 지난 4월 이후 8개월여 만에 열렸습니다. 미국에 선포한 연말 협상 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주말에 연이어서 이렇게 열린 게 굉장히 주목할 만한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네. 무슨 내용을 토의했느냐. 가혹한 시련과 난관 속에 국가와 국방 건설의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해서라고 조선중앙TV가 보도를 했어요. 근데 중대한 문제가 뭔지는 밝히지 않았는데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이 워딩에 포함된 국가의 전략적 지위, 국력 강화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핵 보유국 지위 강화를 의미하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다. 결국은 대미 강경 노선을 선언할 가능성이 큰 게 아니냐라는 분석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예. 조선중앙통신은 전원회의가 계속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이어서 오늘도 열릴 가능성이 높고요. 3차 전원회의가. 예. 근데 연말 시한은 내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쩌면 내일 전원회의의 결정문이 발표될 가능성 혹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뭔가 입장이 담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이제 지금 이 순간까지 나오는 어떤 보도만 놓고 보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추정하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은데 네. 아무튼 국내외 어떤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는 회의지 않습니까? 네. 그 내용이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한반도 정세가 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뉴스 세계 마무리하겠습니다. MBC 이지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